보리입니다. 보리. 아들내미가 이름 지었다대. 보리. 강아지도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강의하는 화면을 이제 보여주니까 졸더랍니다. 안 맞아. 자, 대리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 부분이 작년에 세 문제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대리. 요거는 최소한 한 사람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초를 잡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앞에 법률 행위의 대리다 또는 의사 표시의 대리다,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 다닐 때 김 대리, 박 대리, 무슨 대리, 그 대리 아닙니다. 그거는 직무상의 대리, 여기는 법률 행위 의사 표시의 대리,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기본을 잡아보면 갑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바빠요. 갑이 직접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을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한다. 부탁을 할 때는 부탁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다 얘가. 부탁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덕화처럼, 그죠? 그리고 까불다가 머리 다 빠졌다. 자, 그래서 이 부탁한다 요거를 대리권 수여 행위, 줄여서 수권 행위라고 합니다. 수권 행위. 그래서 을이 이제 대리권을 받아 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은 을이 하지만 계약의 효과는 갑이 가진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와 효과의 주체가 분리된다. 이게 대리를 합니다. 대리. 자, 그러면 갑을 뭐라 하느냐? 요렇게 하면 읽어보세요. 본인. 본인은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합천이 고향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이다. 제 강의 시간에 눈치가 없는 사람은 웃지도 못합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 자, 본인은 이래 하면서 고향이 합천이다 그러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갑다, 이 느낌이 와야 되잖아. 전두환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딴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 지 혼자 안 웃고 있어. 심각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센스가 있어서 사람이 센스. 그래서 5개 중에서 선택하는 기술이 뛰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본인은 대리인. 저 병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자, 우선은 대리인하고 가장 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대리인이라 합니다. 대리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대리인이다. 권한이 있으면 무권대리, 유권대리, 권한이 없으면 무권대리,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 대리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한입니다. 권한. 요게 2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권한.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따라서 상속이 안 됩니다. 자, 을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을이 죽어버리면 대리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지 아들이 상속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까 쉽게? 대통령 권리입니까? 대통령 권한입니까? 권한. 그래서 대통령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대통령 아들이 상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은 재상권에는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그래서 상속이 안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 대리인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자라고 있습니다. 사자. 자, 사자는 한자를 써줘야 됩니다. 한자를 안 쓰면 뭐 죽은 사람, 라이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부름꾼이다. 사자. 사자. 자, 그러면 사자하고 차이가 뭐냐? 사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표시기관으로서 사자, 하나는 전달기관으로서 사자. 이렇게 두 가지. 자, 대리인하고 사자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니까 또 어떤 인간은 맞습니다 선생님, 수사자, 암사자가 있죠 이래서 하더라고.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자, 표시기관, 전달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대리인은요, 의사도 자기가 결정하고, 표시도 자기가 하고, 전달도 자기가 합니다. 대리인 혼자서 다 해. 그러면 대리인이 요거를 다 하고, 요 본인은 오로지 효과만 입을 벌리고 받습니다. 이게 대리예요. 자, 행동은 누가 한다? 대리인. 의사 결정, 표시, 전달 전부 대리인이 한다. 근데 그 효과만 본인이 가진다. 이게 대리예요. 그런데 사자는 달라요. 사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사자는 표시하거나 전달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하고 사자하고 어느 게 수준이 높아요? 대리인이 높지. 대리인은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다리도 있잖아. 그런데 사자는 머리가 없어. 머리는 본인이고 몸통은 사자, 다리도 사자. 이렇게 됩니다.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자, 갑하고 을 사이에는, 갑하고 을 사이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요 사이. 갑하고 을 사이에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을하고 병 사이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계약했느냐, 갑을 위해서 계약했냐. 자, 자기를 위해서 계약했다면 당사자 행위, 본인을 위해서 했다면 대리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여기는 대리 행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갑하고 병 사이 있잖아요. 갑하고 병 사이는 효과를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리 효과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대리권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은 대리 행위 관계, 본인과 상대방은 대리 효과 관계. 근데 효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은 조금 쉽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제를 해버리면 조금 상당히 고전한다.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리권에는 뭐를 공부하느냐? 첫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리권이 어떤 경우에 제한되느냐? 세 번째는 어느 경우에 대리권이 소멸되느냐? 요 세 가지를 우선 배웁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 그렇게. 자, 대리 행위에는 뭐를 배우냐? 첫째, 대리 행위의 방식. 자,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거를 현명주의라 합니다.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뭐라고? 현명주의. 그 다음 두 번째,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자 기준은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에게는 무슨 자격 능력이 필요하냐, 이 세 가지를 다룹니다. 자, 어쨌든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를 삼면 관계라 합니다. 삼면, 세 가지 측면에서 봤다.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렇게. 자,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리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자, 대리권이 법률 규정으로 생겼다. 법정대리. 대리권이 임의의 의사, 수권 행위로 생겼다. 임의대리. 그 법정대리는 별로 없잖아요. 법정대리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그럼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부모. 부모는 미성년자로부터 수권 행위를 받아서 대리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 부모라는 지위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대리인이 됐습니다. 그걸 뭐요? 법정대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범위는 법정대리가 아니에요. 법정대리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 자, 그러면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첫째,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결정을 합니다. 뭐로? 수권행위 해석. 본인의 의사를 해석해 보니까 여기까지 대리권을 준 것 같다. 그럼 결국에 이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판례가 좀 많이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런 3월달 정도 돼서 몇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해석을 아무리 해도 대리권의 범위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 하느냐? 118조 규정, 이걸 보충 규정이라 하거든요. 보충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118조. 그러면 118조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행위가 세 가지 있습니다.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처분행위, 세 가지. 판사가 해석을 아무리 해봐도 대리권의 범위를 모르겠어. 그러면 118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존행위는 무조건 대리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 이용계량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관건이겠죠? 자, 성질 변경을 가져오면 대리할 수 없고 성질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면 대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럼 주로 시험에는 여기 나오겠죠? 성질 변경을 초래하는 이용 계량은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헷갈리겠다. 이렇게 나면. 성질 변경이 있으면 대리가 불가. 성질 변경이 없으면 대리가 가능. 이렇게. 그럼 성질 변경을 초래하는 게 대표적이게 지목 변경을 들면 됩니다. 지목 변경. 지목 들어보셨죠? 공시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면 지목 그죠? 전답. 밭이나 답을 그죠? 대지로 바꾼다. 이런 거는 성질 변경을 초래함으로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은행 예금이 있잖아요. 은행 예금. 은행 예금을 주식으로 변경한다. 이런 것도 성질 변경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신속하게 딱 접수가 된다.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첫째는 뭐라고? 수권행위 해석으로 결정한다. 그 해석은 대법원에서 한다. 그 판례가 몇 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석을 해도 대리권의 범위를 모르면 118조로 해결한다. 보존행위는 무제한 대리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대리할 수 없고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 변경을 초래하면 대리할 수 없고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면 대리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 다음 대리권의 제한을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의 제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쌍방대리. 자기 계약은 금지된다. 대리권 제한. 쌍방대리 자기 계약은 금지된다. 요 방식으로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어야 뭘 금지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도지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팔아달라고. 자, 을이라는 사람도 B한테 사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A, B 대리인이 서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A는 갑을 대리해서 팔고 B는 을을 대리해서 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겨요. 예를 든다면 이게 B가 아니고 A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대리인이 양쪽을 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한다고? 쌍방대리. 이거는 금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은 멋지게 되어 있지만 웃기잖아. 자, A 혼자서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A 혼자서 계약서를 쓰면서 내가 매도인이제 하면서 쓰고 있고 또 정신 차리고 커피 한잔 먹고 내가 매수인이네 하면서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A 혼자서 계약서를 쓰면 그죠? 갑이나 을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조작을 해가지고 혼자서. 아시겠어요? 자, 허용돼야 한다, 금지돼야 한다, 금지돼야 한다. 이거를 쌍방대리 금지를 합니다. 쌍방대리 금지. 자, 대리인 똑같은 동일인인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한다. 그걸 뭐라고? 쌍방대리.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자, 그 다음 요거를 딱 보세요. 요거. 어우야. 이게 그거 된다. 저는 깨끗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공시법 강의 들어보셨나요? 그건 어떻습니까? 칠판이 엉망진창이지. 황야의 무법자 이거 막 완전히 막 아주 항체라고 낙사하고 그죠?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지금 갑이 팔아달라고 A한테 대리권 줬어. 근데 A가 보니까 너무 토지가 마음에 들어. 지가 사버렸단 말이야. 지가. 어? 갑의 토지를 지가 대리해서 지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야. 즉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했다. 이걸 뭐란다고? 자기계약.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계약서를 조작해서 갑한테 치명타를 주므로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뭘 한다고? 쌍방대리 자기계약 금지.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걸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요거 아닙니까? 요거. 원래는 안 되는데 허용되는 게 있다고. 두 가지입니다. 나는 막 손해봐도 괜찮다, 싸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있거나 또는 정확히 여기 이제 중요하죠. 다툼이 없는 즉 문제가 없는 채무 이행 요거는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허용됩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그러면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순수 변제를 이야기합니다. 돈 갚는 거를 이야기해. 이거는 된다고. 돈 갚는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A가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 A가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
갑이 갚을 때가 됐어. 안 갚아. 그런데 A가 갑을 대리해서 쟤한테 갚아버린다. 이거는 된다고. 왜? 갚는 행위는 뭐라고? 채무 이행이다. 순수 변제는 자기 계약도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동대리가 있거든요. 공동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공동으로 하는 식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대리.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든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두 마리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을한테 지금 계약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AB는 자, 각자가 갑을 대리할 수 있을까? 공동으로 대리할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맞을까? 둘이서 같이 해야 된다.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 민법에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읽어보세요. 각자 대리. 자, A도 갑을 대리, B도 갑을 대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 하다 보니까 A, B가 대리권을, 권한을 남용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너희들은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돼버리면 공동대리로 바뀝니다. 공동대리. 그럼 이것도 이제 기출이 몇 번 됐거든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O.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X. 아시겠어요? 뭐가 원칙이라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동대리는 어느 경우냐? 법률 규정에서 공동으로 하라 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시를 해가지고 너희들은 항상 공동으로 하라. 그러면 공동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 우리가 공동으로 하라 이럴 때 뭐를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의사 결정을 같이 하라 이 말이지. 행위 자체, 실행 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를 공동으로 하라고? 의사결정.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지시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하라. 그럼 공동대리가 됐죠. 공동대리가 됐으면은 A, B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A, B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서 계약서 행위는 A만 했다. 그래도 공동대리가 된다고. 응? 행위를 같이 해라가 아니고 의사결정을 같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소멸. 세 번째입니다. 민법을 강의 들을 때는 왼쪽을 잘 꼴치라. 항상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틀. 자, 대리권 관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리권에서 세 개. 범위, 제한, 소멸. 그죠? 소멸을 할 차례다. 소멸. 대리권 소멸. 어느 경우에 대리권이 소멸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멸. 갑은 본인이고 을은 대리인이고 그죠? 병은 지금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그러면 대리인 을에게는 대리권이 있잖아요. 대리권. 어느 경우에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지금 지난년도 그 앞에도 나왔습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 첫째는 본인이 사망하면은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이 죽었는데 대리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체를 대리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죠? 대리권 소멸. 그 다음 대리인이 사망해도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자가 대리권은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죽어버리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시체가 대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죽어버려도 소멸합니다. 뭐요? 파산.
그 다음 완전 축구가 돼버려도 소멸합니다. 축구. 이거를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은 소멸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럼 피성년 후견인을 만드는 것을 그죠? 성년 후견 개시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성년 후견 개시. 자,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뭐가 아니라고?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는 임의 대리인 아닙니까? 요 네 가지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 소멸 사유입니다. 근데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 두 가지 추가가 됩니다. 추가. 하나는 수권 행위를 본인이 철회를 해버리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관계. 수권 행위의 원인관계는 주로 고용이나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을 하면서 대리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권 행위를 그죠? 할 때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주로 고용이나 위임이다. 원인 관계가 종료가 돼 버려도 소멸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공통된 소멸 사유는 네 가지.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6가지. 이렇게 된다고. 두 가지 추가가 됩니다. 수권행위 철회, 원인 관계의 종료.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봅시다. 쭉 넘어 보시면 뭐가 있느냐. 아는 거는 지금 할 필요 98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밑에 보면 대리행위 있죠. 대리행위에서 99페이지 현명주의가 있잖아. 현명주의 별 4개. 어렵고 골치 아프다. 현명주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대리행위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왼쪽을 잘 꽂히라. 왼쪽. 자, 대리권 파트에서는 3개. 지금까지 여기를 했단 말이야. 대리행위에서는 요 3개. 지금 요거 할 차례라고. 그죠? 그래서 어디를 하는지를 자꾸 인식을 하라고. 그래 체계가 좀 잡힙니다. 자, 대리행위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114조, 115조. 대리행위의 방식은 현명을 하라. 이거를 현명주의라 합니다. 현명주의.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라. 이걸 뭐라고? 현명주의.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에게 팔아달라고 숙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자, 계약은 대리인이 하지만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럼 계약의 효과가 뭐냐? 주로 권리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 의무. 그러면 자, 을과 병이 매매를 하면은 그 매매 효과는 갑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갑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권리 의무가 갑에게 귀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 하면 을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는 갑 대리인 을입니다. 요렇게 말을 하거나 계약서에 써야 된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갑의 대리인 을 요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거를 뭘 한다고? 현명이라 합니다. 현명. 자, 현명의 방법은 3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인 을 요래해도 현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현명이라는 것을 잘 들으세요.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시하라가 아니고 뭔가 을의 뒤에는 본인이 존재함을 표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안 써도 대리인 을 이렇게 써놔도 을 뒤에는 본인이 있겠지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확대된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갑이라는 이름만 써도 현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민법의 현명의 방법은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요 세 가지로 써야 요 효과가 갑에게 갑니다. 갑, 대린, 을, 갑. 자, 이 중에서 시험은 뭐가 제일 잘 나올까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 요거는 판례가 조금 확대를 시켰는데 덜 중요하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갑의 이름만 딱 적어버려 대리인 이름을 안 썼어. 요런 경우에도 현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의 이름만 적어버렸어. 대신에 을에게는 대리의사를 가지고 갑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현명이 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요런 대리를 뭐라 하느냐? 특이한 대리를 합니다. 서명대리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서명대리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대행적 대리라고 합니다. 읽어보시오. 대행적 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명의 방식은 갑 대린 을 갑 이래 해도 이 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기속된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는 매매 계약서에 요렇게 쓴 게 아니고 을만 기재를 해버렸어. 을만. 대리인만. 이거는 현명이 안 됐습니다. 뭐라고? 현명이 안 됐다고. 비현명이라고 합니다. 비현명. 그러면 을만 적어버리면 을이 당사자로 됩니다. 을이 당사, 을을 위한 것으로 봐버려요. 을이 당사자. 을이 당사자로서 최종적으로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자, 현명을 하면은 갑이 소유권 이전 책임. 현명을 안 하면 을 자신이 당사자로 돼서 소유권 이전 책임. 이래 돼버린다고. 현명을 안 하면. 자, 그런데 문제는 을만 적어도 현명이 된 것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원래대로 갑이 당사자가 되어서 책임을 정상적으로 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에는 을만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갑이 위임장을 을에게 줬단 말이에요. 뭐를 줬다고? 위임장. 그럼 위임장에는 딱 보면은 위임인, 갑, 수임인, 을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럼 요거는 본인이 요건 대리님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위임장을 병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 자,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서에는 을만 적혀 있는데 을이 제시한 위임장을 보니까 을이 대리인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현명이 된 것처럼 처리한다고. 그럼 이걸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 매매 계약서에는 을만 적혀 있어도 위임장을 통해서 병이 을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현명이 된 것처럼 처리해서 원래대로 갑이 책임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앞으로 올달 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기본기를 잘 알아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대리인이 계약하면은 그 계약은 본인에게 간다. 그렇게 되려면은 현명의 방식을 취해서야 된다. 그럼 현명의 방식은 총 몇 개다? 3개. 갑, 대린, 을, 갑. 그 중에서 앞으로
요게 수없이 지문에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자,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을만 적어버렸어. 이때는 비현명, 현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으로 표시해서 자기가 당사자로서 자기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현명을 안 했지만은 현명을 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위임장을 제거해라고. 매매계약서에는 을만 적혀 있어도, 그죠? 위임장을 보니까 을이 대리인임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현명이 된 것처럼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고 보기 때문에 갑이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요게 좀 어렵다고. 자, 그 다음 116조를 보겠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요것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자, 그게 100페이지 있네요. 100페이지. 대리행위의 하자. 자, 하자라는 것은 문제점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 보실까요? 갑에게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돈을 할까요? 갑이 산다고 봅시다. 돈을 가지고 을한테 집을 한 채 사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의 집을 삽니다. 매매 계약을 한다.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단 말이야. 하자가 있다고. 하자가 있으면 요 대리 행위를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본인 기준이냐? 대리인 기준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16조를 보면은, 그죠?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요게 대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사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본인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자, 우선 여기서 이제 국어상 알아야 될 게 사기 친 사람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하고 누구에게 하자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그부터 결정해야 돼. 친 사람에게 하자가 있다. 당한 사람에게 하자가 있다. 괜찮다. 빨리 그냥 찍어보라. 어차피 당한 사람이다. 요거는 나쁜 놈이고 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하자 있는 짓을 했다.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사기 친 사람이 하자가 있다. 당한 사람이 있다. 당한 사람. 그러면 본인에게 하자가 있잖아요. 맞죠? 본인에게 하자가 있으면 대리행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 여기 하자 기준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하자가 있을 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백날 사기쳐도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자, 병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으면 대리행위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하느냐? 항상 본인이 취소합니다. 취소 자체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헷갈리지 마시고. 왜? 취소도 취소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항상 본인이 가집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 그럼 결론에 섰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쳐야 요 대리 행위를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대리인에게 사기쳐야 누가? 본인이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딱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대리행위의 하자 기준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게 116조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누구라고? 대리인.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눈이 반짝반짝 이제 한다. 커피 한 잔 묻나? 그 커피를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좋아. 제가 믹스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좀 위장이 안 좋아서 지금 5년째 위장약을 먹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항상 보면은 커피, 술, 담배를 하지 마라. 이래 하더라고. 그게 참 안 돼. 의지가 약해. 왜? 믹스 커피를 딱 보면 흥분이 돼 벌써부터. 야, 저거를 한 잔 마시면 각성 효과가 생겨가지고 체력도 막 보강되는 거.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느낌이. 우리가 강의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이 다음에 기획이 있거든. 하루에 이게 8시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기가 쫙 빠져버립니다. 제가 24년째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칠판 이거 몇 판 썼을까? 우선 이런 생각이 들고, 분필 가루는 몇 마를 먹었을까? 하도 분필 가루를 많이 먹다 보니까 맛있어 이제 지금은. 예? 생각을 해보라고. 네 거짓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여튼간에 뭐 어쨌든 여러분 합격시키고 이제는 좀 강의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중개사도 이제 점으로 가고,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후배는 합격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중개업을 해가지고 돈 벌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으로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까지, 그때밖에 없어.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중개사 자격증 못 딴다. 그리고 앞으로 중개보조원도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에 발도 디뎌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꼭 힘들어도 잘 참아서 꼭 따시라 이 말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에. 절호의 찬스라.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한마디로 다 기억하십시오. 자, 병이 갑에게 백날 사기쳐도 하자가 없어서 취소가 안 돼. 병이 대리인에게 사기쳐야 하자가 있고 취소가 돼. 취소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한다고.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럼 하나만 딱 해봅시다. 이제는 갑이 사기칩니다. 온 천지가 사기입니다. 자, 해보면 또 을이 사기를 쳐. 이렇게 을이. 그러면 이제 병한테 하자가 있습니다. 맞죠? 사기 당한 사람한테 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조금 전에 배웠어. 요거는 116조가 아니고 제3자 사기 110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림을 틀어서 그렇지. 자, 본인이 사기쳤어. 대리인이 사기쳤어.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자, 본인과 대리는 같은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뭐라고? 같은 사람으로. 그러면 본인이 사기치거나 대리인이 사기치거나 이거는 상대방 사기가 되고 제3자 사기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라. 그래서 병이 사기쳤다. 제3자 아니야. 본인이 사기쳤다. 제3자 아니야. 갑하고 을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친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갑이 치든 을이 치든 병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 대답하라. 자, 첫째.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 취소할 수 없다. 병이 을에게 사기쳤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취소한다? 갑이 취소한다. 흥분하지 말고 레나. 흥분하지 말고. 법을 공부할 때는 흥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특히 시험장에 갔을 때 흥분하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어떤 과거에 7년 전에 어떤 아저씨가 모의고사 칠 때 있잖아. 40점을 넘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70점 받았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학생들 10몇 명 부르고 저도 부르고 해가지고 막 밥을 한 단 팍 냅니다. 네? 40점에서 70점 받았으니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먹다가 자꾸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니는 몇 점이고 니는 몇 점이고 하니까 그 밥 산 아저씨만 70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80점이야.
좀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내가 40점에서 70점 받을 정도면 갑자기 이유 없이 딴 사람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흥분하지 말라고. 또 시험장 가면 이런 인간이 있어. 탁 문제를 봤을 때 얼굴이 벌개집니다. 흥분해갖고. 왜? 100점 받을까 싶어서. 너무 쉬워. 다 틀려버립니다.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시험을 그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냉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과 관련해서만큼은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냉정해야 된다고. 흥분하면 안 된다. 에?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안하다. 흥분하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는 모르겠다. 민법을 공부할 때는 빨리 하려고 생각하면은 안 돼. 천천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항상 요 두 마디를 꼭 기억해야 돼.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민법은 동영상을 볼 때도 배속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배속. 1.5배속까지는 괜찮네. 근데 제가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배속을 3배속 하는 사람도 있어. 3배속. 그래가 제가 뒤에서 보잖아요. 제 동영상을 보고 있잖아. 3배속 하면 제 얼굴이 어떨까요? 드르르르 합니다. 이래가지고 한 번 다 봤다고 뿌듯하게 있다. 머리는 한 개도 안 들어가고 시험 빵점이고. 그거 보면 뭐합니까? 보면은. 제일 좋은 건 배속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왜? 그때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 현장 분위기를 딱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민법은 천천히 하고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 행위의 하자 기준은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어야 하자가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항상 본인이 취소한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본인으로부터 사기당했거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당했거나, 그럼 상대방이 하자가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때는 116조 문제가 아니고 110조 제3자 사기 문제예요. 그러면 갑과 을은 동일시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제3자 사기다, 상대방 사기다. 상대방 사기. 갑이 사기쳐도 을이 사기쳐도 같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언제나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대리인의 능력 볼까요? 117조. 대리인의 능력. 자, 능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은 필요하지만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3억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자, 을이 병한테 갑을 대리해서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고 1억을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본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3억짜리를 1억으로 팔아치워가지고 1억을 갖다 줬잖아요. 대리인이. 그죠? 그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16세더란 말이에요. 뭐라고? 미성년자다. 이 말, 미성년자. 그래서 갑이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주니까 미성년자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으로 팔아치웠다. 이 말입니다. 갑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대리는 행위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을이 만취자야. 그럼 의사 능력이 없어. 그때는 대리 행위 해도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 정신은 있어. 그냥 미성년자야. 이거는 까딱 없어. 미성년자. 자, 우리가요, 미성년자가 자기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하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하면은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남의 토지를 대리인으로서 팔 때는 미성년자라도 괜찮다고. 이거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능력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까딱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매매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미성년자가 매매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대리는 뭐는 필요하지만 의사능력은 필요하지만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의사능력이 없는 대리인이 하면은 바로 무효로 갑니다. 만취자가 했을 때. 그러나 행위능력은 필요 없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없는 대리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유효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대리 행위 부분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102페이지 보세요. 복대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